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에서는 15개 조합 34명, 군산에서는 10개 조합 22명이 등록해서 열띤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원만이 투표권을 가져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적지만 지역 경제에서는 막강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조합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조합정 선거 상황을 정리하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분은 손문선 좋은정치 시민넷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CN 건강방송 최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합장 선거가 이제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고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의 첫날이니까 이제 13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먼저 이제 군산과 익산의 후보 등록이 이제 마감이 돼서 이제 말하자면 그 공식 대전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최정호 기자, 네. 후보 등록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해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봐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이제 공식 후보 등록이 이제 진행됐고요. 일단 군산 같은 경우는 10개 선거구에 전체 22명이 출마를 이제 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2대 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하고 비교하면 출마 후보는 군산 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 이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15개 조합에서 지금 34명이 지금 출마를 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2.26대 1을 지금 기록을 한 상태고요. 익산도 조합장 선거 경쟁률을 살펴보면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제 1회 선거 때는 평균 경쟁률이 2.4대 1이었고요. 그 다음 선거는 3대 1 경쟁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낮아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합장 후보들이 이제 나온 걸 보게 되면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함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나선 후보 등록 상황을 보고 이 특징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특징을 좀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대표께서는 어떤 특징을 봤습니까? 이번에 출마하겠다고 후보를 등록한 조합장 후보들을 이렇게 경력, 양력을 쭉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해보니까 전현직, 현직에 있는 분, 그 전직에 있는 분을 경합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에 농협에서 근무했던 직원분들, 상임이사나 네. 전무 출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 감사 경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의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현직, 전직, 그 다음에 기존의 직원, 그리고 임원이나 감사를 했던 분들이 주로 출마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조합장 선거에 나선 분들이 이 협동조합, 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출마를 했다. 우선 그런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정호 기자께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앞서 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특징도 있고 또 다른 특징도 좀 더 전반적으로 다 살펴본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고연령, 그다음에 또 남초 현상이 뚜렷한 그런 특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익산 군산 전체 이제 출마하신 분이 56분이신데 이 보면 일단 지역별로 보면 아무래도 조합장 선거다 보니까 사실상 직업군은 역시 농수산업, 임업, 축산업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또 익산에서 또 유일하게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분이 또 출마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에 반해서 군산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다양한 직업군이 이번에는 좀 많이 눈에 띄게 좀 출마를 했습니다. 쉽게 하면 커피숍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도 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분도 이번에 또 출마를 또 하면서 좀 이렇게 눈길을 좀 끌고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로 보면 역시 아니나 다를까 좀 고연령 그대로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60대 이상, 그러니까 70대까지가 거의 76%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번 선거도 고연령자의 그 출마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도농 지역 그리고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정호 기자가 처음에 후보 등록 사항을 설명하면서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낮아다 보니까 혼자 출마해가지고 무투표 당선되는 지역도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좀 몇 군데나 듭니까? 일단 군산과 익산을 다 합치면 일단 총 5개 조합이 무투표 지금 조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일단 군산 같은 경우는 옥구농협, 그다음에 옥산농협, 그다음에 군산원협이 이제 무투표 그 조합인데요. 이들 조합은 전부 다 현직 그 조합장 단독 출마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황등농협, 최사식 그 조합장 단독 출마했고요. 그다음에 익산 산림조합의 김수성 조합장 혼자만 이제 단독 출마하면서 무투표 조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현직 조합장이 이제 무투표 당선된 지역이 5군데가 네. 이제 익산 군산에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만큼 현직 조합장의 어떤 영향력이 맞습니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히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 지역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역시 이것도 이제 기득권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이 익산에 15개, 그리고 군산에 10개 이렇게 네. 선거구가 있는데, 모두 이제 25개 선거구에서 그래도 이제 주목되는 선거구,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볼 때 이 선거구가 좀 관심 선거구다 하는 것을 좀 꼽아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손문선 대표께서는 어떤 조합을 좀 예, 눈여겨봐야 될까요? 다 주목되는 선거인데요. 네. 당사자들이나 조합원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관심을 다 가질 필요가 있는데, 3가지 유형으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는 아무래도 전현직이 리턴 매치하는 것, 네, 그리고 현 조합장과 전에 상임이사나 전무 출신, 즉 직원들이 나온 것, 네, 그리고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것. 특히 이제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곳은 출마 후보들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익산 군산 축협, 망성 농협, 네. 그다음에 여산, 동군산 조합, 서군산 농협 같은 경우는 전현직이 다시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 앞으로 3월 8일 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전현직 조합장들이 붙으면 상당히 치열한 그죠. 이 경쟁 양상이 좀 아무래도 펼쳐질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조직력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경쟁이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점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익산 원해조합, 그다음에 여기 이제 5선 네. 도전하시는데요. 대한농협 같은 경우는 현 조합장하고 근무했던 그런 네. 상임이사나 전무가 출마를 하기 때문에 직원 출신과 현 조합장이 붙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선거구 같으면은 상당히 어떤 감정적인 것도 개입이 좀 무시할 수가 될 없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현 조합장하고 직원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의 이제 감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뭔가 경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 조합장이 출마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왕국농협이나 서익산, 그다음에 군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출마를 현직이 안 했기 때문에 출마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누가 경쟁을 해서 당선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거기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무주공산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거라고 봐집니다. 최종호 기자께서는 이제 어떤 지역구를 좀 네.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합도 있고 또 추가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곳이 일단 군산 같은 경우는 특징상 이제 네. 특히 수협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규모가 도내에서 가장 큰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군산 수협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사실상 7명의 후보가 난립을 했던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후보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김광철 현 조합장의 도전자 1명, 양자대결 구도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 조합장의 조직력과 또 도전자가 또 얼마만큼의 또 그거에 맞서서 자신의 또 조직을 또 최대한 가동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익산에서 또 주목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큰 규모로 익산 농협이 또 있습니다. 네. 일단 도심권 농협 물론 또 가장 큰 조합은 6,000명이 넘는 그런 조합인데 일단 좀 특이하게도 이제 현 조합장과 도전자가 둘 다 또 정치인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또 관전 포인트가 또 되고 시의원 출신이 맞습니다. 도전을 김태현 후보가 했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단독 출마가 원래 예상됐던 곳이 대표적으로 금마농협이 또 있었습니다. 익산에서는 네. 백낙진 조합장의 단독 출마가 그동안 계속
예상이 되면서 무투표 선거구로 분류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또 크게 큰 이력을 갖고 있지 않은 농업인 한 분이 또 도전장을 던지면서 양자대결 구도가 돼가지고요.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제 원예농협 네. 같은 경우는 익산 원예농협. 맞습니다. 네. 예, 익산 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4명의 그 다자구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가 막판에 이루어지면서 양자대결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 조합장을 좀 평가하는 또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에 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막판에 맞습니다. 후보 등 네. 단일화가 됐습니다. 네. 현 조합장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네. 이게 상당히 좀 크다. 뭐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익산 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그 이유는 전에 그 다자구도였을 때만 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재 그 현 조합장이 이번에 5선 도전이거든요. 네. 이제 4선 도전, 이제 4선에 선거하면서 이제 다음 선거는 좀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론하게 좀 내비쳤었는데 막판에 사실상 심경 변화가 있으면서 다시 등록해서 5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전자로 이제 나섰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현 조합장의 어떻게 보면 인지도, 어떻게 그 아성을 좀 이렇게 모두가 다 도전하게 되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막판에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익산 원예농협의 선거 과정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선거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합장 선거 이렇게 우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받는 이미지는 이 조합장 선거의 이미지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금품이 오고 가는 금품이 아니면 안 되는 선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네. 상당히 강한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금품 혼탁 선거를 하면서도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만큼 이 조합장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한이 세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현재까지 이제 단속이 되는 그런 건수를 한번 볼 수 있을까? 지금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단속된 겁니다. 아,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단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이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전북 선관위에 단속된 건수가 전체 15건입니다. 지금 뭐 사실상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뭐 김제, 홍어 뭐 사건이라든지 그 외에 부안, 뭐 무주, 그다음에 또 익산도 또 이제 포함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전체 82%가 이제 금품 제공으로 전부 다 이제 분류가 좀 돼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품 선거로 지금 관련자 조합원인데요. 2명이 이미 검찰에 지금 고발이 됐습니다. 네. 이 여산농협 같은 경우는 앞서 아마 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현직 조합자의 리턴 매치가 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인데 이 여산농협 같은 경우도 현재 전현직 조합장의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키면 조합원이 시키면 특정 조합원이 이제 일부 조합원들 만나면서 특정 후보를 좀 지지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제 30만 원의 돈을 좀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줬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좀 제공했던 그런 사실이 좀 제보에 의해서 시키면 적발이 됐습니다. 네. 뭐 지역사회 선거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이 되고 단속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선거 사례가 적발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런 금품 선거, 특히 금품 선거 상황이 왜 이렇게 조합장 선거에서는 많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선 손문선 대표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다들 일반 시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합장 선거가 하나의 좁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선거 부정행위나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2011년도에 농협법을 개정을 하는데 기존에는 조합장 선거를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치러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15년도부터 동시선거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전국적으로 동시선거를 한꺼번에 임기도 맞추고 해가지고 동시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이유가 혼탁선거를 막기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소 동시선거가 된 뒤는 혼탁선거가 좀 줄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후보 등록 전에
고발된 건수가 네. 그 84%가 기부행위 위반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금품 관련된 그런 부정행위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이게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이런 선거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조합장을 뽑는 투표권이 수가 적습니다. 그래요. 네. 한 지역에서 뽑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아야 1000여 명 정도 되고 일산농협까지 6000명이 넘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조합원 수가 적다 보니까 일정하게 2명, 3명 출마를 해도 표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일정 정도의 표를 얻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금품의 유혹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요. 표가 특히나 더 눈에 예,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직이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근데 현직의 그런 아성을 깨기 위해서는 새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걸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선거 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현재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이 많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실제 뭐 선거 공보나 벽보, 명함 이런 것도 뿌릴 수 있는데 가가오 방문 자체도 많이 금지되어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경로당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도 없습니다. 네. 딱 13일 선거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만 하게 돼 있어요. 배우자나 선거운동도 들 수가 없고요. 사무소 설치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본인 혼자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만날 수 있는 길도 없으니까 굉장히 음성적으로 짬짬이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합원들이 이렇게 출마한 조합장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합동 그 연설회나 그 다음에 토론회가 있긴 하지만 이거 선택사항이라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는 하고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만 실제 후보자의 공약, 정견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정선거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장 선거를 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한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보니까 더욱더 이런 그 부정선거의 어떤 유혹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깜깜이 선거, 정말로 그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조합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비전이 있는 토론 자체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조차 제한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 등 기득권 후보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정호 기자 이 깜깜이 선거에 네. 대한 네. 현재 지금 선거운동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방법이 어떤 정도로만 어떤 방법만이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그 조합장 선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 있고 위탁선거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이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달리 굉장히 그 쉽게 말하면 선거운동의 그 방법이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후보자 본인만이 일단은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뭐 어깨티 착용, 명함 배부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 비전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뭐 설명회나 또 발표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제한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강제하지는 않는 이상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위탁선거법상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 공직선거법은 본인 이제 뭐 거리 연설을 통해서도 자기의 뭐 정책을 밝히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위탁선거법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어떤 행사장 가더라도 그쪽에다 초청을 해야만이 후보자가 갈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면 네. 또 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떻게 행동의 제약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합원 사실 약간 좀 그나마 예전과 좀 달라진 것이 이제 조합원 명부는 열람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네. 후보 등록을 하면. 근데 하지만 실질적인 그 개인 뭐 연락처 같은 이런 것은 어차피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가가오고 집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걸로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합장은 현직 조합장으로서는 활동을 하면서 많은 조합원들을 실제로 만나고 본인의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쉽게 하면 현재 조합장과는 이미 시작 출발점부터가 굉장히 좀 열악하다
이런 그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제 인적인 맞습니다. 예. 관계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어떤 이 정책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예. 것 같아요. 손무선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런 선거 운동 방법 조금 전에도 설명을 좀 해 주셨지만 어떤 측면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선거 운동에서. 실제 아무래도 현직은 그 임기 내내가 선거운동이잖아요. 네. 사람도 권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러는데 실제 새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없어요.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활동도 하고 뭐 모임도 나가고 사람도 만날 수 있겠지만 실제 조합장으로서 출마할 때의 선거운동 기간도 1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기간 내에 선거운동 다 출마합니다 얘기하면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제한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사회의 그런 그 봉건적인 똘똘 뭉쳐져 있는 이런 구조를 깨면서 선거운동 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뭐 인구 3, 4천 정도 된다고 해도 그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유권자잖아요. 근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명함 뿌리고 어깨 메고 운동할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찾아가서 선거운동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유세를 할 수 있다거나 정견 발표한다거나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뭔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선택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힘들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선거의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바로 이제 조합장 선거가 적어도 뭐 2, 3천 명, 뭐 아니면 좀 많게는 한 6천 명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구태여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정책을 발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은데 이걸 좀 제도적으로 개선될 좀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책이 추진이 되고 뭐 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런 입법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잘 제대로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최정호 기자? 예,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이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 네. 사실상 어떤 위탁선거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 농협법도 개정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조합장 선거가 시작되면 늘 항상 농민단체나 그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개정의 목소리를 항상 높이는 그런 주장을 좀 내고 있는데 여전히 국회에서는 이 법들이 계속 수년째 지금 계류 중이고요. 전혀 통과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사실상 저희가 그 조합장 선거를 어떻게 보면 미니 총선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어쩌면 국회의원 그쪽에서도 사실상 자신의 지지 기반을 쉽게 말하면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좀 그 개정 움직임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현직 조합장 출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하여튼 제도 개선이 지금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래 조금이라도 좀 그 발전된 선거 양상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합장이 이렇게 참 돈도 쓰면서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것은 뭐 그만한 이유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조합장이라는 것은 지역 경제의 어떤 수장, 지역 경제 권력의 중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시장 군수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권한은 더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조합장이 이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대표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하지만 시장 군수나 의원들보다 이렇게 조합장이 훨씬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왜냐하면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감시하는 눈이 많잖아요. 네. 의회도 있고 언론기관도 있고 네. 시민단체도 있고 시민들이 수시로 각 기관을 통해서 감시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조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시에 관심이나 이런 걸 갖지는 않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이사나 감사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고들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눈치 보고 감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해가지고 조합장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스스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합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조합을 보면 20명에서 많게는 240명까지 직원들이 있거든요. 익산 같은 경우만 해도. 네. 근데 그 인사권을 조합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막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업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익산농협 같은 경우는 그 자산 규모가 1조 1,000억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조합들 같은 보통 수천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각종 사업을 합니다. 신용사업부터 그다음 경제사업까지 이 집행 권한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뭐 가서 보면 농협 가보면 하나로마트나 농자재 판매, 비료 판매, 그다음에 공동 출하 다양한 사업들을 하거든요. 네. 이 결정을 전부 다 조합장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과 관련된 농민과 관련된 경제 분야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조직인 농협 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직선거는 시장 군수보다 조합장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부담은 적으면서 권한은 맞습니다. 예. 확실히 부릴 수 있는 권한을 네. 행사할 수 네.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합장이 시장 군수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최정호 기자는 어떤 측면에서 네. 조합장 권한이 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뭐 방금 손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막강한 권력을 좀 행사하는 게 조합장인데, 또 저는 이제 주목할 점이 특히 그 인사권 부분을 저는 좀 주목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이 인사권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사실상 어느 부분까지 좀 개입을 할 수 있냐면, 사실상 그 조합에서 그 조합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상임 이사입니다. 네. 이제 감사도 물론 이제 감사는 어떤 법적 문제 있었을 때도 하지만, 보통 이제 경제사업권 같은 거 이렇게 사업 집행을 할 때 그것을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상임이사인데요. 이 상임이사는 농협법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선출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상임이사조차도 사실상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조합장 자신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추천하는 인물이 거기에 배치가 되는, 쉽게 말하면 전체 인사위원회의 30% 이상을 조합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모든 그 쉽게 말하면 인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측근들을 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농협의 집행 조직 자체를 네. 조합장이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권한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은 자기 사람으로 다 맞습니다. 채울 수가 있다. 네. 조직 자체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제왕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권한이 이제 막강하다. 그리고 권한 행사가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폐해가 심해서 이 조합장이 삼선 연임 제한 뭐 이런 제도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또 반면에 비상임 조합장이라는 맞습니다. 것을 만들어서 또 연임 제한 조항을 또 없애버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지만 비상임 조합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권한을 다 많이 제한을 시켰다고 하지만 결국은 조합장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권한들을 행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합장 이런 제도 자체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비상임 현재 조합장 일반 조합장과 비상임 조합장과의 차이,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실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대표님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차등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흔히 다 있는 제도가 똑같은 아닙니다. 지역농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품목농협인데 자격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중앙에서 농협법을 개정할 때 뭔가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것도 어쨌든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협법을 보면
조합장은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단 비상임 조합장은 해당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임 조합장을 두고 있는 곳들은 연임 도안을 두지만 연임을 두 차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3선까지 할 수 세 있다. 번까지 할 수 있다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비상임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출마해서 당선되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군수나 그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제한을 3선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부분을 그대로 맞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 연임 조항 사항을 없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 비상임 조합장은 자산 규모가 2,500억 이상이면 비상임으로 전환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일정 규모 이상 같은 경우는 비상임으로 뽑기 때문에 실제 연임 제한이 없이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로 그래서 4선, 5선도 나오고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뭐 5선 도전하는 조합도 있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근데 상임이나 비상임이 어떤 권한의 차이가 있느냐? 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도 1억 가까이 받고 있거든요. 상임이나 비상임이나. 네. 끝나고서 인사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 집행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합의 대부분 권한을 거의 균등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임기나 이렇게 제한을 차등화하는 문제는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국회나 정치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호 기자는 왜 이렇게 이 일반 조합장 그리고 비상임 예, 조합장 예, 이렇게 예. 나눠지고 네. 있고 그런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 예.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조합장 선거 맞으면서 현장 취재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은 이제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이제 여론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일단 보면 이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굉장히 조합원 사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 비상임 조합장 쉽게 말하면 뭐 정식으로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조합장인데 사실상 이 비상임 조합장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합장이 가진 권력의 그 사업 집행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있고 다양한 이제 그 권한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비상임 조합장은 인사권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 사업권 집행권을 시키면 상임이사한테 이제 네. 권한을 이제 주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임이사 선출이 거의 대부분 쉽게면 조합장의 쉽게면 측근들이도 영향력 그렇죠. 아래, 영향력 아래 아래에서. 이제 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면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가 있는 한 실질적으로 인사권만 행사한다 하더라도 사업권에 입김을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제도는 하루빨리 좀 없어져야 된다. 좀 이런 그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국회에서도 이미 지금 3년 전에 어떻게 보면 그 개정안이 좀 나왔지만 사실상 이조차도 지금 표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비상임 조합장과 그리고 상임 네. 이사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두 몸이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네.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권력의 실체가 바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또 농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합장을 뽑아야 될 것인지 정리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손문선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는 3월 8일 날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후보 등록 전에 이미 고발된 건수 중 84%가 기부행위라고 합니다. 금품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조합장 선거 풍토가 바뀌어야 모든 공직선거 풍토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 같은 게 농촌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그런 풍토가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장 선거가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돈 선거가 아닌 이번에는 깨끗한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조합장은 지역 경제를 그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표자이기도 하고요. 지역 단위 농협이
활성화되고 농촌 경제도 살고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조합장이 일을 열심히 잘해줘야 합니다. 잘못됐을 때는 다 제사를 깎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마하는 조합장 후보자의 비전, 공약, 경영 능력, 청렴성들을 꼼꼼히 따져서 좀 뽑는 새로운 선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최정호 기자도 정리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조합장 선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작은 선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역 사회를 놓고 보면 사실 경제의 가장 큰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선거입니다. 이 협동조합의 운영 핵심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그 이익을 높이고 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체제가 갖췄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효율적인 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시 제대로 된 조합장을 또 선택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 투표권을 가진 그 투표권자들이 정말 선거권자들이 정말 제대로 따져보고 또 제대로 살펴보고 또 적극적으로 소신 있는 투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합장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 운동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조합장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문선 좋은정치시민협 대표 그리고 KCN 건강방송 최정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